로드트립,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명이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내립니다. 안 돼요. 기름값을 아끼고 싶었던 친구들이 전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차가 막힐 때는 에어컨을 끄고 자연 바람을 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창문을 내리고 운전하면 불필요한 공기 저항이 발생하게 돼요. 이제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결국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내에서 교통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에어컨을 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운 날에 가장 편안한 승차감은 아닐지 모르지만 돈을 절약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제 간단한 상식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더 짧아 보이는 경로와 더 길어 보이는 경로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첫 번째 경로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사실 가장 짧은 경로가 연료 사용량 측면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정지 표지판, 신호등, 교통체증이 가장 적은 경로를 선택해야 해요. 이 경로는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주요 요인인 과속과 감속을 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경로를 계획하세요.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보여주는 앱이나 신호등이 있는 대화형 지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에 모래 한 자루, 낡은 공기 주입식 침대, 신발 한 켤레, 물통 5개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만 그런 건가요? 돈을 절약하려면 짐을 정리하세요. 차량에 싣고 다니는 짐을 45kg 정도 줄이면 차량 무게 대비 4리터당 1%의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연료 사용량도 늘어납니다. 간단한 교통 수학입니다. 브레이크를 덜 밟고 가속을 줄이세요. 시속 80km 이상으로 정속 주행하면 연료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호등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과속으로 출발할 때마다 엔진이 열심히 작동하게 되고 엔진은 연료를 소모하게 되죠. 또한 공격적인 운전은 교통 에티켓에도 어긋나요. 따라서 천천히 속도를 높이고 부드럽게 제동하세요. 0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정도로 속도를 내지 마세요.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와 같은 평평한 지역에서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덕이나 산 같은 곳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이 이유 없이 연료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라갈 때는 크루즈 컨트롤을 끄고 속도를 약간 낮추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속도를 높이세요. 이렇게 하면 엔진에 가해지는 부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세요. 다음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짜증, 소요되는 시간, 추가 유류비 등을 합산하면 번화한 쇼핑지역, 비즈니스 센터 또는 즐겨 찾는 인기 레스토랑에서 다소 먼 곳에 주차해도 괜찮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주유하지 마세요. 연료 탱크가 4분의 3 정도 비었을 때 또는 시간이 날 때 주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주유할 시간이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정신없이 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검색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주유소 찾기 앱이 있어요. 때로는 다른 동네일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 옆은 절대 아닙니다. 한 주유소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으세요.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앱을 깔고 카드를 발급받는 등 할인, 캐시백, 추가 포인트 및 기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일부 식료품점은 주유소와 제휴를 맺어 주유소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주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십 원이라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들을 위한 팁입니다. 차량이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보세요. 이렇게 하면 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의 주행거리를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곧 기름값 지출을 줄이는 걸 의미하죠. 최신 자동차 모델을 운전하는 경우 공회전 시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공회전을 피하세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데 45초에서 120초가 걸리며 시동을 거는 데는 10초의 연료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10초 이상 정차해야 하는 경우 시동을 끄세요. 시동을 계속 켜두면 시간당 최대 2리터의 연료를 추가로 소모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둘째치고 경제적인 이유로라도 자동차를 잘 관리하세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타이어에 공기압이 제대로 주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공기압이 부족하면 타이어가 더 빨리 마모되고 공기 저항이 커지고 연료를 낭비하게 돼요. 차량 설명서를 확인하여 엔진 튜닝 주기를 확인하세요. 연식과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필터를 청소하여 연료를 적게 소모하면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세요. 올바른 엔진 오일을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작동하여 연료를 낭비하게 돼요. 다른 연료로는 도저히 달릴 수 없는 고성능 엔진이 아니라면 굳이 고급 연료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차량이 더 빨리, 더 깨끗하게, 더 좋은 연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량 설명서에 프리미엄을 권장하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더 낮은 등급을 선택해 추가 비용을 절약하세요. 연료화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일반 연료의 품질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라면 주유구 실을 점검하세요. 실이 약해지면 산소가 연료 트렁크로 누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료가 더 빨리 연소돼요. 주유캡을 교체할 수 있지만 제조사 또는 공인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면 센서가 새 주유캡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세요. 수동 변속기가 있다면 운이 좋아요. 분당 회전수인 RPM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어 단수가 낮을수록 RPM이 높아집니다. RPM이 높을수록 엔진이 더 많은 토크를 생성하고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해요. 따라서 고단 기어로 빠르게 변속하세요. 차량마다 다르지만 시속 24km 정도에서 2단 기어로 변경하고 48에서 56km로 주행할 때쯤에 1단 기어로 변경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화물 컨테이너와 차량 지붕에 있는 자전거 트랙을 제거하세요. 차량의 공기 저항을 증가시켜 엔진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해요.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20%, 시내에서는 최대 8%의 연료가 추가로 소비될 수 있습니다. 추가 수납 공간이 필요하다면 후방 장착형 카고박스를 선택하세요. 지금 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하이브리드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또는 순수 전기 자동차를 살펴보세요. 전기차를 이용하면 확실히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할게요. 이 경우 실제로 많은 인기 모델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옵니다. 토요타 라브4, 현대 소나타, 볼보 XC90 등이죠. 운전 비용을 100%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너스 팁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운전하지 마세요. 알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가능하면 운전하지 마세요. 걷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같은 지역에 사는 동료와 운전 책임과 주유비를 분담하세요.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다른 팁이나 개인적으로 애용하는 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